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11월 14일 시행한 소방기계기사 실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면은 아래에 요 그림하고 요 조건을 참조해서 요 스프링클러 설비의 가지배관에서의 그 구성 부품의 규격하고 수량을 산출해서 담란의 요 빈칸을 갖다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보면 요 T의 접속 부분은 모두 요 동일 구경을 갖다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요 배관에 요 축소되는 부분은 반드시 요 레두셔를 갖다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 교차 배관에서의 요 구성 부품은 제외. 그다음에 요 굽수관의 요 구경에 따른 헤드의 개수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25mm 배관은 헤드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 거고, 32mm 배관은 헤드 3개까지, 40mm 배관은 헤드 5개까지, 50mm는 헤드 10개까지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T의 접속 부분은 모두 동일 구경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T가 있죠, 여기. 자, 이쪽이 여기가 40mm면 이 반대는 다른 그 구경은 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건 40mm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분기되는 쪽 구경은 요건 40mm도 올 수 있고요. 요거보다 작은 32mm, 그다음에 25mm도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모두 동일 구경을 사용하라고 그랬죠. 즉 접속 부분 세 군데를 모두 동일 구경이니까 이쪽이 40mm면 당연히 이쪽도 40mm, 여기도 40mm를 갖다 사용하라는 거죠. 요것만 여러분이 그 유념을 해주셔야 되고, 다음에 요 배관이 축소로 되는 부분은 레두샤를 쓴다고 그랬죠. 자, 레두샤는 자, 이쪽이 40mm예요. 자, 이쪽 배관이 예를 들어서 이게 32mm다. 자, 그러면 여기에 레두샤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레두샤 40mm하고 요 관이 이제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작아지는 이런 레두샤를 써야 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는 닛불이 들어가요, 닛불이, 관부속. 그래서 여기는 40mm, 레두샤가 40mm고, 요 작은 관은 32mm가 되는 거죠. 요런 관부속을 우리가 레두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레두샤는 관이 축소될 경우에 또는 확대될 경우에 사용되는 관부속이 요 레두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문제 답란에 보면은 구성 부품이 헤드, 캡, 90도 엘보, T, 레두샤의 요 규격하고 수량을 갖다 써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보시면 요게 바로 요 교차 배관이죠. 요 놈이 가지 배관이죠. 자, 그러면 헤드가 지금 총 몇 개가 설치되는, 여기 4개가 헤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헤드 4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문제의 그 조건에 보면은, 헤드 4개가 설치되면 최소 간격 얼마를 써야 되느냐. 보시면 3개는 32mm는 3개까지만 담당하니까, 여기 지금 헤드 4개 설치되어 있으니까, 40mm를 사용해야 되겠죠? 40mm는 5개까지 설치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관의 요 구경은 요건 40mm라는 거죠. 그래서 요 관은 40mm.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90도 엘보가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요 90도 엘보의 규격은 40mm예요. 여러분이 엘보라는 것은 이런 형태로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40mm면
요 반대도 당연히 40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엘보의 그 규격을 표시할 때는 그냥 40mm 또는 40A라고 표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90도 엘보 40mm가 하나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40mm가 헤드 그 4개를 담당하고, 40mm로 가다 보면 여기 T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 T는 이쪽에서 오는 게 40mm, 반대는 당연히 40mm가 되고, 이 위쪽도 25mm를 갖다 원래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가 40, 여기 40, 위에 25mm짜리 T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사용하면 좋은데, 조건에서 T의 접속 부분은 모두 동일 구경 사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40mm를 사용하는 거죠. 자, 여기 40mm를 쓰니까 여기가 40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위에가 25mm 배관이죠. 헤드 하나만 담당하니까. 헤드 하나만 담당하니까 여기가 25mm짜리예요. 배관이 이제 축소가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레두샤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작은 이런 그 레두샤가 들어가야 되죠. 즉 40 곱하기 25mm 요 레두샤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0 곱하기 25 레두샤가 들어간 거죠. 그다음 여기 보시면 25mm 배관에 엘보가 2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보면 헤드 설치되는 부분. 자, 마지막에 요 헤드가 설치되는 요 부분은 여기가 이제 순나사죠. 자, 그럼 여기 배관이 몇 mm가 들어와요? 25mm가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 헤드의 그 순화선은 요건 15mm예요. 규격품이죠. 그러면 당연히 25mm에다 15mm를 바로 끼울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레두샤를 하나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즉 25mm 곱하기 15mm 요 레두샤가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헤드 설치되는 지점마다 25 곱하기 15짜리 요 레두샤가 각각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40mm에서 이제 지난 지점은 헤드가 지금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면 요 부분은 32mm로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여기가 32mm니까 40 곱하기 32짜리 레두샤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T가 여기가 40A짜리니까 이쪽 배관이 32mm죠. 그럼 당연히 여기 레두샤 40 곱하기 32를 하나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0 곱하기 32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32mm 배관이니까 당연히 32 곱하기 32mm T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후에는 여기가 25mm니까 당연히 32 곱하기 25mm 레두샤 들어가고, 다음에 여기 헤드가 2개니까 25mm 관경 쓰면 되겠죠. 그래서 32mm에서 관이 25mm로 축소되니까 32 곱하기 25mm 레두샤. 그래서 여긴 당연히 25mm 배관이니까 이 배관이 25 곱하기 25 T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헤드 1개니까 당연히 최소 구경 25mm 쓰는 거죠. 여기 T가 들어가는 거죠. 25 곱하기 25. 그리고 여기에 캡이 하나 들어가죠. 캡은 당연히 25mm짜리죠. 90도 엘보가 헤드 그 설치되는 배관 쪽으로 다 2개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관 부속을 여러분이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란에 보면 헤드는
15mm 규격 수량 4개라고 미리 그 답란에 써 있는 거죠. 나머지만 이제 빈 칸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캡. 자, 요 캡은 여기 25mm짜리 규격 1개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90도 엘보는 여기 40mm짜리죠. 그래서 40mm짜리가 우선 1개. 그다음에 여기 25mm짜리 90도 엘보가 각 헤드마다 2개씩이니까 총 8개가 들어가는 거죠. 25mm 수량 8개. 그 다음에 T를 보면 여기 40 곱하기 40 곱하기 40 여기 1개 들어가고 그래서 40 곱하기 40 곱하기 40이 1개 들어가고 다음 여기 보면 32, 32, 32에서 여기 1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T 여기 25 곱하기 25 곱하기 25 여기 25, 25, 25에서 요 25 곱하기 25 곱하기 25는 2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레두샤죠. 자, 레두샤는 여기 40 곱하기 32 그래서 40 곱하기 32가 1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32 곱하기 32 곱하기 25 레두샤하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32 곱하기 25 이렇게 2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40 곱하기 25가 하나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각 헤드마다 25 곱하기 15짜리 레두샤가 4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문제를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항상 똑같은 것만 안 나와요. 요 T의 요 직류방향의 두 접속부만 동일 구경을 사용할 경우, 자, 이런 T가 있는데, 이쪽 T의 요 직류방향이죠. 이게 직류방향. 요 두 접속 부분만 동일 구경, 예를 들어 40mm, 여기 40mm. 요 놈만 동일 구경 사용할 경우, 이쪽은 뭐 32mm를 쓸 수가 있고, 뭐 당연히 40도 쓸 수가 있고, 또 25mm도 쓸 수 있는 경우에는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요 두 접속부만 동일 구경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약간 그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여기 T의 접속 부분을 모두 동일 구경 사용할 경우하고 T의 요 직류 방향의 두 접속부만 동일 구경 사용할 경우에 차이점을 한번 보죠. 자, 보시면 여기 세 부분 다 접속부를 다 동일 구경을 하면 여기 40 곱하기 40 곱하기 40이 되는데 요 분기되는 쪽 40 곱하기 40 여기 25mm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두 접속부만 동일 구경 사용할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40 곱하기 25에 레두샤가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32 곱하기 32 곱하기 25짜리가 있죠. 근데 세 부분 다 동일 구경 사용할 경우에는 32, 32, 32를 쓰고 여기에 레두샤가 들어가는데 두 접속부만 동일 구경 쓸 경우에는 여기 25mm짜리가 있으니까 여기 레두샤가 안 들어가는 거죠. 요 두 부분. 요것만 여러분이 유념을 좀 해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죠. 자, 문제 2번은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요 물올림 장치의 설치 기준이죠. 즉 수원이 펌프보다 요 아래에 있을 경우 여기에는 물올림 탱크를 설치해 줘야 되죠. 물론 여기 뭐 순환배관 들어가는데요. 이쪽이 이제 물올림 탱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올림 탱크의 설치 기준은 물올림 장치의
전용에 뭐를 설치하느냐? 탱크를 설치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탱크의 유효 수량은 100리터 이상이 돼야 되고, 요 급수관에, 이쪽에 이제 급수 배관이 있겠죠. 그래서 요 급수 배관의 구경은 15mm 이상. 급수 배관에 따라서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해야 될 것. 그래서 요건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음 문제 3번 가죠. 자, 문제 3번은 어느 실의 요 평면도인데, 요 A실을 급기 가압하고자 할 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그러면 실 외부의 요 대기의 기압은 101300 파스칼. 그 다음에 A실에 유지하고자 하는 기압은 101500. 그러면 압력 차는 얼마가 되겠어요? 101500 마이너스 101300이죠. 즉 200 파스칼이 압력 차가 되는 거죠. 자, 각 실의 물의 틈새 면적은 0.01제곱. 자, 문틀이 있겠죠, 여기. 그러면 문틀에 여닫는 문이 있겠죠. 제가 조금 크게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여기 손잡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은 공기가 누출되는 요 틈새가 되겠죠. 또 요 파란색 부분을 누설 틈새 면적이라고 그래요. 또 요 틈새 면적이 지금 다 얼마라는 거예요? 0.01 제곱미터라고 조건에 이제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실을 급기 가압하고자 할 때 누출되는 요 공기의 양은 다음 식에 따른다 해서 Q는 0.827, 요 누설 틈새 면적 합계 A에다가 곱하기 압력 차에다가 루트를 갖다 씌워준 거죠. 그래서 Q는 누출되는 요 공기의 양 세제곱퍼세크죠. 자, 물음 1번은 각 실의 문의 틈새 면적 합계를 갖다 계산하는데 소수점 6개짜리에서 반올림해서 2개짜리까지 계산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실이 있을 경우에 자, 여기가 문이고 여기가 문, 여기가 문, 여기가 문일 경우에 자, 여기가 A1 틈새 면적, 여기 A2, 여기 A3, 여기가 A4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A1, A2, A3는 서로 요거는 외부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병렬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합성 틈새 면적을 계산할 때는 요게 지금 A4죠. 자, 여기는 병렬 관계이기 때문에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이렇게 그 병렬 관계는 바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A1, A2, A3하고 A4는 무슨 관계냐? 얘는 외부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지만 얘는 내부에 있는 거죠. 근데 요거 A4하고 A1에서 A3까지 합계 요 둘의 관계는 요건 직렬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것만 여러분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가 1번 실, 여기를 2번 실,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 5번, 6번이라고 문을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 5번 문하고 6번 문은 무슨 관계예요? 얘는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얘는 외부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직렬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렬 관계일 때 이 합성 틈새 면적은 루트 여기가 지금 A
A5죠. A5의 제곱분의 1 플러스 여기가 6니까 A6 누설 틈새 면적의 제곱분의 1 분의 1이 이게 직렬의 누설 틈새 면적 합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렬 관계니까 여기 다 이게 0.01제곱이죠. 누설 틈새가. 그래서 0.01의 제곱분의 1, 요게 5번 문이죠. 0.01 제곱분의 1, 요게 6번 문이죠. 그래서 루트 씌워주고 분의 1에서 계산하면 0.00707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자, 이걸 다시 그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게 1번 문, 이놈이 2번 문. 자, 여기 문이 3개가 있는 거죠. 요놈이 3번, 요놈이 4번이고, 요놈이 지금 0.00707 제곱미터. 요놈은 지금 계산된 것이 A5번에서 6번까지의 합성 틈새 면적에서 문을 하나로 지금 그려놓은 거죠. 자, 그럼 3번, 4번하고 5번, 6번의 합성 틈새 면적하고 이건 서로 무슨 관계예요? 이건 병렬 관계죠. 이 병렬 관계니까 그대로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지금 병렬 관계니까 3에서 6까지죠. 요거 0.01, 0.01이니까 0.02제곱. 여기 5번에서 6번까지가 0.00707이죠. 그래서 요 3번에서 6번까지의 총 합성 틈새 면적이 0.02707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가 2번 문, 여기가 지금 3번에서 6번까지 합성 틈새 면적이 0.02707이 나온 거죠. 이놈은 당연히 0.01제곱, 1번도 0.01제곱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거 무슨 관계 다? 1번에서 요 3번에서 6번까지가 다 직렬 관계죠. 그래서 직렬 관계니까 총 합성 틈새 면적은 여기 1번 문 0.01의 제곱분의 1, 다음에 2번 문도 0.01이니까 0.01의 제곱분의 1, 3번에서 6번까지의 합성 틈새 면적 0.02707의 제곱분의 1, 여기 루트 씌워주고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계산하면 총 합성 틈새 면적이 0.0068415죠. 그럼 소수점 6자짜리에서 반올림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1은 삭제가 되겠죠. 이 아래는. 그래서 0.00684가 되는 거죠. 총 합성 틈새 면적. 다음에 여기 A실에 유입시켜야 할 풍량 계산 공식 나왔었죠. 이놈은 0.827 총 합성 틈새 면적 여기에다가 P의 여기 2분의 1승이라고 되어 있죠. P의 2분의 1승은 결국 여러분이 루트 P라는 얘기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0.827에다가 총 합성 틈새 면적 0.00684. 그래서 아까 델타 P가 압력차가 200파스칼 나왔죠. 그래서 루트 200이 되는 거죠. 요거를 계산하면 단위가 아까 뭐였어요? 이게 세제곱퍼 세크였죠. 그래서 물어본 답란은 단위가 요걸 리터퍼 세크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1세제곱미터는 요
이게 10의 3승 1000리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에서 1000을 곱해준 거죠. 그래서 단위가 79.997리터 퍼 세크. 요 물음의 그 조건에 보면은 유입시켜야 할 풍량. 그러니까 여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그대로 8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80리터 퍼 세크가 되죠. 다음은 문제 4번 가죠. 자, 문제 4번은 여기 제연 설비에서 많이 사용되는 요 솔레노이드 댐퍼, 모터 댐퍼, 퓨즈 댐퍼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간단해요. 솔레노이드 댐퍼는 연기에 의해서 작동하며 솔레노이드가 누르개 핀을 갖다가 연기에 의해서 작동이 되면 솔레노이드가 요 누르개 핀을 이동해서 작동시키는 거고, 다음에 이 모터 댐퍼도 마찬가지로 연기에 의해서 작동되며 모터가 누르개 핀을 갖다 이동시켜서 작동되는 거. 다음에 휴즈 댐퍼는 온도에 의해서 휴즈가 용융돼서 자동으로 폐쇄되는 댐퍼. 이렇게 여러분이 요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 다음 문제 5번 가죠. 자, 문제 5번은 판매장에 설치된 요 제연 설비인데 각 물음에 답하시오였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여기 댐퍼의 요 설치 위치를 도면에다가 요 표기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독립 배연 방식이니까 이 독립 배연 방식은 댐퍼가 있는 것이 독립 배연 방식이죠. 그러면 요 공동 배연 방식은 댐퍼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댐퍼는 C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설치해야 요 댐퍼가 동작이 되면 C는 급배기가 안 되는 거죠. B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다 설치돼야 되죠. 요 A실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댐퍼를 갖다가 5개를 설치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 실의 요 댐퍼는 요 분기되는 요 부분에다가 댐퍼를 각각 여러분이 설치를 해주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각 실의 최소 소요 배출량을 갖다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요 거실의 요 바닥 면적이 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여기가 30제곱이죠. 여기 B실은 6, 22, 120제곱이죠. C실은 6 곱하면 150제곱이죠. D실은 120제곱. E실은 210제곱이죠. 보시면 바닥 면적이 다 4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자, 4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표준 배출량이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분에 1세제곱미터씩 배출을 해주면 되는 거죠. 단 조건은 요 5000세제곱 아우어보다 요거보다 계산한 값이 작을 경우에는 5000을 갖다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거실의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으로 구획되었을 경우에는
경유 거실이 아닐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다가 표준 배출량이죠. 1세제곱퍼 분 제곱미터 요걸 곱해주면 되는데 최소 배출량은 5,000 세제곱퍼 아워. 그다음에 경유 거실일 경우에는 경유 거실이 아닌 경우에 요 계산한 값에다가 1배를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최소 배출량도 5,000에다가 1.5배를 하면 7,500 세제곱퍼 아워가 되는 거죠. 요것만 여러분이 유념하시면 쉽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A실의 바닥 면적은 가로 5m, 세로 6m에서 30제곱이죠. 그래서 바닥 면적 30제곱미터에다가 표준 배출량 1세제곱퍼 분 제곱미터 요거 곱해주면 요게 바로 세제곱퍼 분이 나오죠. 그럼 요거를 시간당으로 고쳐줘야 되니까 물음에서는 시간당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1시간은 60분이니까 60을 갖다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한 값이 1800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가 최소 배출량은 500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답은 5000 세제곱퍼 아워가 되는 거죠. B실, C실, D실, E실 다 똑같아요. 가로 20, 세로 6m에서 바닥 면적이 120제곱이죠. 120에다가 표준 배출량 1시간은 60분 해서 7200이 나온 거죠. C실도 마찬가지로 바닥 면적 계산하면 150제곱이죠. 자, 표준 배출량 곱해주고 1시간은 60분 그래서 계산을 하면 9000 세제곱퍼 아워가 나오죠. D실도 마찬가지로 바닥 면적 120, 표준 배출량 1세제곱퍼 분 제곱미터죠. 1시간은 60분 갖다 곱해주면 7200. E실은 바닥 면적이 210제곱이죠. 그래서 요 소요 배출량이 12600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소요 배출량 쉽게 계산할 수 있고요. 자, 배연기의 최소 배출량. 자, 이 배연기의 최소 배출량은 예를 들어서 A실에 화재가 나면 A실만 개방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이거 폐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배연기의 최소 배출량은 여기 실이 5개죠. 이 중에서 가장 큰 소요 배출량을 갖다 기준으로 하는 거죠. 보시면 여기 이 실이 바닥 면적이 가장 크죠. 210제곱. 그래서 요 소요 배출량이 12600이에요. 그래서 요 배출기의 최소 배출량은 소요 배출량 중에서 가장 큰 이 실을 갖다 기준으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12600이 되는 거죠. 다음은 문제 6번 가죠. 자, 문제 6번은 여기 5개 소화전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죠. 자, 여러분이 이 5개 소화전 하나를 설치를 하면 이게 수평거리가 몇 미터예요? 40미터죠. 자, 이 반대도 마찬가지로 수평거리 40미터죠. 자, 그러면 소화전 하나를 설치하면 80m를 담당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물음 1번은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호수 접결구까지 수평거리, 이건 40m 이하죠. 여러분이 여기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물음 2번은 5개 소화전의 최소 개수를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둘레에다가 5개 소화전을 갖다 설치하는 거니까 이 둘레 길이를 80m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5개 소화전의 이 개수는 이 둘레 길이가 120m가 위아래에서 둘, 그 다음에 50m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요걸 80m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4.25가 나오는데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올려줘야 되니까 5개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3번은 펌프의 토출량. 5개 소화전에서 요 펌프의 토출량은 N 곱하기 350 리터 퍼 분이죠. 그래서 N은 최대 2개까지만 계산하니까 지금 5개 설치되어 있지만 최대 2개까지 해서 2 곱하기 350 하면 700리터 퍼 분이 나오는 거죠. 자, 수원의 양은 펌프의 토출량에다가 몇 분이에요? 20분이죠. 그래서 요거 700리터 퍼 분이니까 5개 소화전은 350리터 퍼 분이죠. 요거 20분 하면은 7세제곱이 되죠. 이게 최대 개수 2개 곱해주면 14세제곱미터가 바로 저장해야 할 수원의 양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7번 가죠. 자, 문제 7번은 하론소화 설비에서 요 슈킹 타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하론소화 약제는 표면 화재일 경우에는 화재 초기에 저농도로 사용이 되지만 심부 화재일 경우에는 고농도를 일정 시간 유지되어야 소화가 되죠. 이때 필요한 시간을 우리가 쇼킹 타임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죠. 다음 8번 가죠. 자, 8번은 배관의 요 평면도인데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물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Q1하고 이쪽 Q1하고 Q2의 요 유량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들어오는 유량이 500리터 퍼 분이고 당연히 나가는 유량도 500리터 퍼 분이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보면은 여기 배관의 구경이 50mm인데 안찌름은 54mm라는 거죠. 여기 50mm 엘보의 요 등가 길이는 1.4m. 그 다음에 A하고 D 지점에 있는 요 T의 마찰 손실 무시하라고 되어 있죠. 자, 배관의 마찰 손실은 헤이전 윌리엄스 공식인데 간단히 이렇게 공식을 주어진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Q1으로 흐르는 배관 마찰 손실 델타 HL1하고 Q2로 흐르는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 여기서는 헤이전 윌리엄스 공식을 갖다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델타 P1이라고 하고 이쪽을 델타 P2라고 하죠. 그래서 이 델타 P1하고 델타 P2는 서로 같죠. 즉 이쪽으로 흐르는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 압력하고 이쪽으로 흐르는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 압력은 서로 같은 거죠. 이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는 배관에서의 그 마찰 손실은 6 곱하기 10의 4승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자, 그러면 여기 요 A 지점에서 B 지점, B 지점에서 C 지점, C 지점에서 요 D 지점, 여기에 그 배관 마찰 손실 압력하고 요 A에서 E, E에서 F, F에서 요 D까지 요 배관 마찰 손실 압력 델타 P, A, E, F, D죠. 요놈은 서로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요쪽으로 가는 배관의 마찰 손실 압력은 요 헤이전 윌리엄스 공식에 의해서 6 곱하기 10의 4승 그 다음에 요쪽에 흐르는 유량은 Q1이죠. 그래서 Q1의 제곱 그 다음에 요 거칠음 계수는 100이죠. 그래서 100의 제곱 그 다음에 배관 내경 D는
호칭 구경은 50ml지만 실제 내경은 54ml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내경값 54ml를 갖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4ml의 5승.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요거는 배관 1m당 마찰 손실 압력이죠,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에다 배관 길이를 곱해주면 이 배관에서의 그 마찰 손실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여기 8m, 그다음에 여기 10m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6m. 자, 관 부속을 보면 여기 90도 엘보가 여기 두 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90도 엘보의 등가 길이가 1.4m라고 그랬죠. 그래서 1.4m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A에서 요 D까지의 요 배관 마찰 손실. 이놈은 마찬가지로 6 곱하기 10의 4승. 여기에 흐르는 배관 유량은 Q2죠. 모르니까 Q2의 제곱. 자, 배관 거칠음계에서 100의 제곱에다가 배관 내경 54ml의 5승이 되는 거죠. 자, 이 배관의 그 직관의 길이가 그 2m, 10m, 여기 4m가 있는 거죠. 2m, 10m, 4m. 여기도 마찬가지로 90도 엘보가 두 개 들어가죠. 그래서 등가 길이 1.4m에다 곱하기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면 서로 같은 거는, 양변이 서로 같은 거는 소거를 해도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6 곱하기 요 10의 4승하고 여기 54의 5승. 요거는 서로 같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건 서로 같죠. 그래서 서로 같으니까 이거는 서로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직관의 길이 합, 요거 더하면 26.8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6.8에 Q1의 요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요 직관의 길이하고 관부속 더하면 총 관 길이가 18.8m가 나온 거죠. 마찬가지로 Q2의 요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쉽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계산이 됐으니까 Q1의 제곱하고 Q2의 제곱 요거를 없애려면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Q1의 제곱은 18.8의 제곱, 이게 밑으로 간 거죠. 26.8. Q2의 제곱인데 양쪽에다가 여기 루트를 씌워준 거죠. 양쪽에 루트 씌워지면 Q1의 제곱이니까 루트 벗기려면 Q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루트 18.8 나누기 26.8 하면 여기 0.837. 요 Q2의 제곱이니까 루트 벗기면 Q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어느 하나를 Q1하고 Q2의 관계를 알려면 여기서 Q1을 1로 놓든 Q2를 1로 놓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당연히 여긴 Q2를 1로 놓으면 Q1은 0.837이 되는 거죠. 즉, 요게 바로 유량의 비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Q1의 유량은 전체 유량이 500이죠. 이 중에 Q1이 1대 0.837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 0.837 플러스 1분의 Q1이 0.837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227.82. Q2는 500에서 이걸 빼도 되고요. 500 곱하기 전체 비율 더하기 Q2는 1이죠. 계산하면 272.18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하면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여러분이 풀어보면 답을 금방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9번 가죠. 자, 9번은 소화펌프가 토출량 400리터 퍼분, 요게 Q1이 되는 거죠. 임펠러의 직경 150mm죠. 요게 바로 D1이 되는 거죠. 자,
자, 회전속도 1770rpm. 이게 N1이 되는 거죠. 그 양정이 50m. 이게 H1이 50m라는 거죠. 그럼 이걸 임펠러의 직경이 200mm로 변경이 된 거니까 이게 D2가 되겠죠. 회전 속도가 1170rpm, 이게 N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변경해서 운전할 경우에 유량 Q2하고 양정 H2를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상사의 법칙, 이걸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 유량은 처음 유량 곱하기 RPM의 B, 이건 1승이고, 그 다음에 임펠러의 직경의 B에 이게 3승이죠. 그 다음에 나중 양정은 처음 양정 곱하기 회전수의 B에 요건 2승, 임펠러 직경 B에 요거 2승이죠. 그 다음에 나중 변경 후에 요 동력이죠. 나중 동력은 처음 동력 곱하기 RPM 수의 B에 요거는 3승, 그 다음에 임펠러 직경 B에 요건 5승. 이걸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야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중 유량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 유량 Q2는 이 공식을 갖다 여러분이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Q2는 처음 토출량이 지금 4000이죠. 곱하기 RPM의 B는 N1분의 N2니까 N1이 1770, N2가 117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펠러 직경의 B, 처음 임펠러의 직경이 150mm, 나중이 200mm죠. 그래서 150분의 200에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6267.42가 나오는 거죠. 나중 양정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 양정은 처음 양정 곱하기 RPM 수에 비해 요 자승, 임펠러 직경 비의 자승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38.84m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사의 법칙, 요 공식 꼭 암기를 해놔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 문제는 여기 옥내 소화전 펌프하고 그다음에 요 NPSHRE의 그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게 펌프라는 거예요. 펌프. 그래서 조건은 대기압이 0.1MPa, 물의 온도는 20도고 이때 포화 증기압이 2.45kPa, 물의 비중량은 9.8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흡입배관 내의 마찰 손실 0.3m. 자, 물음 1번은 유효 흡입수도, 즉 유효 흡입수도 NPSHAV를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자, 요 NPSHAV는요, 대기압을 갖다가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 이걸 우리가 대기압 2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증기압을 갖다가 비중량으로 나누어주면 이게 증기압 2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흡입양정 빼줘야 되고, 흡입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 이놈을 빼주면 이게 바로 유효 흡입양정 NPSHAV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물의 비중량은 주어져 있죠. 9.8 kNm/m의 제곱. 자, 여기서 단위가 이게 미터가 나와야 되죠. 자, 이게 미터가 나오려면 요 파스칼의 요 단위를 kNm/m의 제곱, 다시 말해서 kPa의 단위를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압 환산 수도는 압력이 지금 대기압이 0.1MPa이니까 이걸 kPa로 하면 10의 3승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kPa이 바로 kNm/m의 제곱.
자, 물의 비중량 9.8kNm/m에 3승 나눠주면 대기압 2는 10.2m가 되죠. 증기압이 지금 2.45kPa이죠. 마찬가지로 물의 그 비중량으로 나눠주면 증기압 2는 0.25m. 그다음에 배관에요. 마찰 손실 수도. 자, 흡입 배관 흡입 양정부터 계산해야 되겠네요. 흡입 양정은 여기 4.5m하고 여기 0.5m에서 5m가 되겠네요. 그래서 흡입 양정은 4.5m 플러스 0.5죠. 그래서 배관 내 마찰 손실 수도는 조건에 주어져 있죠. 0.3m. 그래서 유효 흡입 수도는 여기 대기압도 마이너스 증기압도 마이너스 흡입 수도죠. 흡입 양정 4.5 더하기 0.5m. 흡입 배관 마찰 손실 수도 0.3m 빼주면 유효 흡입 수도는 4.65m가 나오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필요 흡입 수도의 요 그래프를 보고 펌프의 사용 가능 여부하고 그 이유를 갖다 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NPSH-R2하고 NPSH 공동현상이 발생이 되지 않으려면 방지를 하려면 요 유효 흡입 양정이 필요 흡입 양정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 AV라는 것은 어밸리어블이죠. 어밸리어블은 이용 가능한 뜻이고 여기 RE는 요건 required죠. 즉 필요한이죠. 그래서 요 NPSHAV를 우리가 유효 흡입 양정이라고 하고 요 NPSHRE를 요걸 우리가 필요 흡입 양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NPSHAV는 지금 얼마가 나왔어요? 계산한 값이 4.65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여기 표에 보면 NPSHRE가 100%로 정격 운전을 할 경우에는 4m죠. 자, 보면 유효 흡입 양정이 4.65고 필요 흡입 양정이 4m니까 유효 흡입 양정이 크기 때문에 100% 운전, 정격 운전할 경우에는 공동현상이 나타나질 않는데 요 150%로 운전할 경우에 필요 흡입 양정이 5m가 나오는 거죠. 자, 요 놈이 5m가 나오면 유효 흡입 양정이 4.65니까 5m보다 작기 때문에 공동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즉 100% 정격 운전할 경우에는 NPSH-AV가 4.65m고 필요 흡입 양정이 4m니까 유효 흡입 양정이 더 커지는 거고 100% 운전, 150% 과부하 운전할 경우에는 유효 흡입 양정이 4.65, 필요 흡입 양정이 5m니까 필요 흡입 양정이 커지기 때문에 이때는 공동현상이 발생이 돼서 펌프 운전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펌프 사용 가능 여부하고 그 이유는 답란에 여러분이 내용대로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